인공지능이 단 44일 만에 인간을 꺾고 그랜드마스터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실버를 넘어 플래티넘을 넘어 그랜드마스터에 올랐다는 건 상위 0.2%에 속했다는 의미인데요. 게임을 해본 사람이라면 44일 만에 이 경지에 오른 것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이 인공지능의 이름은 알파스타입니다. 알파고의 동생이라 할 수 있으며 스타크래프트2를 위해 만들어진 인공지능이죠. 알파스타는 배틀넷에서 사람과 대결을 하며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2019년 9월에 일어난 일이죠. 전문가들은 인공지능이 체스나 바둑은 이겨도 스타크래프트와 같은 복잡한 게임은 한동안 인간을 이기지 못할 거라 예상했습니다. 체스나 바둑은 상대방이 어떤 수를 두었는지 명확히 알 수 있고 서로 번갈아가며 수를 두기 때문에 계산하기가 쉽죠. 반면 전략 게임에서는 상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정찰, 자원 채굴, 유닛 생성, 전투, 회피 등 수많은 옵션이 있고 이를 매 순간마다 결정해야 하죠. 그런데 인공지능이 스타크래프트마저 인간을 능가한 것입니다. 알파스타를 제작한 사람들은 인공지능이 프로게이머를 이길 때 이렇게 환호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알파스타를 통해 발전한 기술을 자율주행, 인공비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지 않는 게 있죠. 알파스타와 같은 인공지능이 결국 사람이 하는 많은 일을 자동화할 것이고 일자리를 양극화할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구체적으로 다뤘던 내용이죠. 그런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사례를 살펴보면 인공지능이 대체하지 못할 인간만의 능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인재가 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규칙이 없는 곳으로 뛰어들어라. 전술이 아니라 전략에 집중하라.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라. 이 세 가지가 이번 영상의 주제입니다. 네이처에 실린 알파스타 논문과 책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을 참고했습니다. 먼저 체스의 세계부터 살펴보죠. 체스에서 그랜드마스터와 아마추어를 가르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체스판을 단 3초만 보여주었을 때 그랜드마스터는 말들의 배치를 완벽하게 재현할 줄 압니다. 마스터 수준은 재현 성공률이 그랜드마스터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으며 그 밑에 급은 한 번도 정확히 재현하지 못했죠. 그랜드마스터는 사진 기억 능력이라도 있는 걸까요? 1973년 심리학자 윌리엄 체이스와 노벨상 수상자 허버트 사이먼은 비슷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도 체스판을 보여주었지만 한 가지 변화를 주었어요. 실제 대국에서는 결코 나타나지 않을 형태로 말들을 배치한 것이죠. 그러자 그랜드마스터들이 말들의 배치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추어나 그랜드마스터나 재현 수준이 비슷해졌죠. 그랜드마스터는 사진 기억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패턴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가들은 어릴 때부터의 경험을 통해 말들의 수많은 패턴을 학습했고 체스판을 3초만 보아도 어떤 패턴들의 결합인지 알 수 있었던 거죠. 체스뿐만 아니라 음악가부터 스포츠까지 각 분야의 대가들이 기적처럼 보이는 능력들은 대부분 패턴을 파악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상대 선수의 패턴을 파악함으로써 공이나 몸이 어떻게 움직일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스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패턴을 학습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기 교육을 통해 기량을 갈고 닦는 것이 중요하죠. 12살 이전에 엄격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국제마스터에 오를 확률이 4분의 1에서 55분의 1로 떨어진다고 심리학자들은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 어릴 때부터 진로를 정해 그 분야의 패턴을 익혀야 하는 걸까요? 지금부터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규칙이 명확한 분야와 규칙이 모호한 분야. 규칙이 명확한 분야에서는 패턴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야일수록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되기 쉬운데요. 규칙이 명확한 분야는 데이터도 명확합니다. 인공지능이 잘하는 것이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고 인식하는 것이죠. 규칙이 엄격하게 정해진 세계일수록 패턴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실력을 정하고 그런 분야일수록 인공지능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바둑은 체스보다 알아야 할 패턴이 훨씬 더 많이 있는데요. 그만큼 바둑을 정복하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체스의 그랜드마스터 카스파로프가 인공지능 딥블루에게 진 것이 1997년이었습니다. 알파고가 이세돌을 4대1로 이긴 것이 2016년의 일이었죠. 20년이 걸린 겁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스타크래프트를 거쳐 현실 세계까지 넘보려고 하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 세계는 바둑보다도 스타크래프트보다도 더 복잡한 세계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어디서 새로운 경쟁자가 나타날지 모르죠. 데이터가 없는 분야도 많습니다. 불확실한 분야, 규칙이 없는 분야일수록 인공지능이 힘을 못 쓰고 사람의 역할이 커지는데요. 그렇기에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대체되지 않고 성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분야에 뛰어드는 사람, 패턴이 없는 곳, 규칙이 없는 곳, 데이터가 없는 곳에 뛰어드는 사람. 규칙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분야를 개척하여 스스로 규칙을 만들어내는 사람. 여러 분야를 거치며 종합적인 사고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스타크래프트 이야기를 해보죠. 스타크래프트의 능력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컨트롤 능력과 전략적인 능력.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더 탁월한 컨트롤 능력을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연구진은 공정한 경기를 위해 알파스타에 APM 제한을 걸었습니다. APM이란 1분 안에 취한 행동수를 의미하는데요. 연구진은 알파스타의 APM을 프로 선수 수준으로 설정했죠. 하지만 인간은 습관성 클릭, 별 의미 없는 클릭을 하는 반면 인공지능은 모두 의도적인 클릭을 합니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맵을 더 쉽게 볼 수 있는데요. APM 제한을 걸어도 실질적인 컨트롤 능력은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는 거죠. 또한 프로 선수의 APM을 기준으로 제한을 걸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알파스타는 상위권으로 들어가기 쉬웠을 겁니다. 인간이 인공지능에게 이기려면 컨트롤이 아니라 전략에서 승부를 걸어야 했습니다. 알파스타가 상위 0.2%에 들어갔다고 해서 무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리그에서 알파스타의 승률은 저그나 테란의 경우 60%, 프로토스의 경우 83%였는데요. 인간이 알파스타를 이긴 경우는 정찰을 통해 정보를 입수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전략을 사용한 승부였습니다. 체스에서는 지금 당장 두는 몇 수를 전술이라 부르고 더 큰 그림을 구상하는 일을 전략이라 부르는데요. 전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을 이기기는 힘듭니다. 제한을 풀면 인공지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략적인 부분, 큰 그림을 그리는 부분은 인간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가 부족한 현실 세계에서는 전략을 짜는 인간의 역량이 더 중요해집니다. 인간은 처음 접하는 분야라도 그동안 다른 여러 분야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은 적합한 데이터가 없을 경우, 옳고 그름을 가르는 피드백이 없을 경우 학습하고 판단을 내리기 힘들죠. 늦가기 천재들의 비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강점은 협소한 전문화가 아니라 그 반대편에 놓여 있다. 바로 폭넓게 종합하는 능력이다. 알파스타의 등장은 인간에게 다음 3가지 시사점을 줍니다. 첫째, 스타크래프트보다 더 규칙이 없는 곳, 패턴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라. 둘째, 전술이 아니라 전략에서 승부를 보아라. 셋째, 이를 위해 스페셜리스트를 넘어 제너럴리스트가 되어라. 여러분의 분야는 패턴 인식이 중요하나요? 전략이 중요하나요? 한 가지 분야 외에 관심이 있는 분야, 나름 실력이 있는 분야가 있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앞길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